이번 강의에서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는 고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보통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인프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되던 모놀리식 구조를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아키텍처 구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인프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지만 내부에 쿠버네티스 전문가가 부재하여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부터 운영까지를 어떻게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보안에 대한 우려도 쿠버네티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선 컨테이너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쿠버네티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기존의 인프라 활용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처럼 기존에는 물리장비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방식은 자원 효율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물리장비는 피크 시간에 가장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는 자원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하이퍼바이저라는 서버 가상화 엔진을 도입하여 자원 사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동작하는 가상 서버들은 서로 다른 하이퍼바이저에 종속적이어서 이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각각 다른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버추어 서버를 호환하기 어렵고 변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이퍼바이저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컨테이너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이 답이 되었습니다. 즉, 도커 엔진을 호스트 운영체제에 설치하고 이 위에 컨테이너를 실행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나 온프레미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의 도커 이미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컨테이너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처럼 두 대의 버추얼 서버에 각각 도커 엔진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 서버의 자원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면 다른 서버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쉽게 낮은 자원 활용도를 가진 서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자원 활용도가 낮은 버추얼 서버로 컨테이너가 이동하면 자원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컨테이너를 사용했던 버추얼 서버를 삭제할 수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작업들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의 장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경량화입니다. 컨테이너는 기존의 가상 서버보다 가볍습니다. 가상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가 필요하며 운영체제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디스크 공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영체제의 부팅 시간이 필요하므로 애플리케이션 실행까지 시간과 리소스가 소모됩니다. 반면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실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복제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컨테이너는 운영체제 부팅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속도가 빨라야 하는 환경에서는 컨테이너가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이식성입니다. 컨테이너는 도커가 설치된 어떤 플랫폼이라도 버전이 맞다면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성이 우수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용량 서비스를 엔터프라이즈 규모로 제공할 때는 컨테이너 한두 대로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도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도커가 실행되는 버추얼 서버도 서비스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리소스를 관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배포와 버전 관리, 모니터링 등 관리 영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컨테이너의 배포, 스토리지 연결, 네트워크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컨테이너 관리의 전반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쿠버네티스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식성이 있고 확장 가능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 디스커버리, 자동화된 복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 사용됩니다. 화면과 같이 쿠버네티스의 아키텍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부분과 실제 작업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플레인은 쿠버네티스 전체 클러스터를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 레코드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컨트롤 플레인 요소들과 오브젝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관리에 해당하는 마스터 노드에 생성되어 있으며 오브젝트들은 노드에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터 노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버추얼 서버를 말합니다. 그럼 마스터 노드에 있는 API 서버, SCD, 스케줄러, 컨트롤 매니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의 마스터 역할 첫 번째는 바로 API 서버 기능입니다.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의 생성 및 삭제를 담당하는데 쉽게 말해서 워커 노드와 API를 통신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는 것이 바로 API 서버입니다. 그리고 SCD는 쿠버네티스에서 생성된 오브젝트의 상태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오브젝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바로 SCD,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스케줄러는 어떤 노드에 파드, 컨테이너를 실행해야 하는지 최적으로 확인한 후 스케줄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매니저는 파드의 상태를 통해서 스케일링하고 페이로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엔진을 다루다 보면 마스터 노드 쪽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 기능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및 파드 형태로 배포를 하고 레플리카셋이나 디플로이먼트를 관리하는 것들은 실제로 워커 노드에서 일어납니다. 워커 노드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 네임스페이스, 서비스, 파드, 레플리카셋, 디플로이먼트라는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네임페이스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논리적인 분리 단위여서 쿠버네티스에 있는 리소스를 더 나누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환경에서 사용할 리소스와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들을 분리하고 싶을 때 각각의 리소스들은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파드 형태로 서비스를 배포하는데 각각의 파드들이 실제로 하나의 서비스를 이룹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 파드들의 집합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 몇 번 포트로 서비스를 요청받고 실제 파드에서는 몇 번 포트로 전달할지 웹 서비스가 부하 분산 기능을 해야 할 때 로드 밸런서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등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파드는 컨테이너들의 집합입니다. 앞서 도커는 도커 위에 컨테이너가 바로 올라가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단일 서버에서는 가능하지만 수백 대, 수천 대의 노드에서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는
개별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드들을 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룹으로 묶어서 배포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파드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들의 집합이며 쿠버네티스에서의 배포 단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파드가 워커 노드에 배포가 됐는데 갑자기 해당 노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 실제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해서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네 번째, 레플리카셋입니다. 레플리카셋을 사용하면 몇 개의 파드 세트를 클러스터 내에서 배포할지 지정하게 되는데 가용성을 생각해서 구성한다면 최소 2개의 파드를 가지고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드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노드에 있는 파드가 서비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플로이먼트는 이런 레플리카셋을 구성하고 앱의 배포 방식을 지정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기존 버전과 구분하여 테스트해야 할 때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 노드와 마스터 노드 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 큐블렛이나 큐브 프록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노드를 제어하는 일종의 에이전트를 큐블렛이라고 하고 워커 노드에서 생성되는 파드가 어떤 포트를 가지고 외부랑 통신하는지 또 서비스를 로드 밸런싱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큐브 프록시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번에는 노드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라는 두 가지 유형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드를 배포할 때에는 이 파드가 마스터 노드에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워커 노드에 배포됩니다. 여기서 배포의 단위는 파드이며 파드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파드를 기준으로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전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대의 워커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했다고 하면 그 10대를 하나의 서비스로 사용하면 리소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10대의 노드를 전부 개발 서버로 사용하면 나중에 운영 서버가 필요할 때 또 다른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즉,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리소스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화면처럼 운영 네임스페이스와 개발 네임스페이스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네임스페이스에서 시스템 자원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클러스터가 CPU 100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운영에는 60코어를 할당하고 개발에는 40코어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운영과 개발을 분리하여 사용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네임스페이스로 분리해서 사용하면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운영과 개발을 네임스페이스로 분리한 것은 논리적인 분리라서 실제 쿠버네티스에서 네임스페이스로 분리하더라도 파드 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과 관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폴리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처럼 네임스페이스 간과 파드 간의 통신이 기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운영과 개발 파드 간에 서로 통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통신은 보안상의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파드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 네트워크 폴리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네임스페이스에서는 개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보안 정책을 정의하여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폴리시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레플리카셋,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플리카셋은 컨테이너를 파드로 그룹화하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는데 버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플리카셋으로 버전 1, 2, 3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플리카셋은 파드를 하나만 배포할지 또는 여러 개로 전체 레플리카셋을 구성하여 배포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각각의 레플리카셋 자체를 하나의 형태로 묶어서 배포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서비스 트래픽이 파드로 전달되어야 할 경우 각각의 파드에 컨테이너가 실행될 텐데 그 컨테이너에게 어떻게 트래픽을 전달해야 할까요? 바로 서비스를 통해 그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외부 트래픽의 포트 번호를 파드에서 사용하는 포트로 매핑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로드 밸런서를 통해 부하 분산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인그레스입니다. 인그레스는 외부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prod.example.com이라는 URL을 통해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고 밑에는 dev.example.com/httpdev라고 하는 URL을 통해서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인그레스는 뒤에서 처리할 서비스를 지정하게 됩니다. 즉, prod.example.com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서비스를 http 프로드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트래픽을 해당 서비스에서 받고 해당 서비스는 들어오는 다른 트래픽을 뒤에 있는 파드의 몇 번 포트로 전달할지 포트 매핑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서비스가 처리되고 실제 컨테이너는 8080 포트로 서비스됩니다. 또한 다른 예로 dev.example.com/httpdev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서비스를 httpdev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실제 컨테이너 포트인 7000번으로 트래픽이 전달되고 해당 서비스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 화면 아래쪽을 보면 쉐어드 볼륨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실제로는 해당 워커노드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만약 워커노드가 갑자기 접속이 안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워커노드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가 만든 모든 데이터가 유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들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PB라고 표시하는 퍼시스턴트 볼륨 서비스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쉐어드 스토리지를 생성하여 각 파드에 쉐어드 볼륨 형태의 PB를 할당함으로써 파드가 운영되는 동안 생성되는 데이터는 퍼시스턴트 볼륨에 저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파드가 있는 워커노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앞서 확인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들을 직접 구축해서 사용하려면 내부에 쿠버네티스 전문가를 채용 및 관리해야 하고 많은 오브젝트와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매니지드 형태로 사용하면 얼마나 편리할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 모든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하는데 이를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컨테이너 서비스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엔진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매니지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쿠버네티스 엔진입니다. 그런데 웹 서비스를 파드 형태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서비스가 바로 두 번째 쿠버네티스 앱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즉시 배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고객사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 컨테이너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컨테이너 이미지를 손쉽게 저장, 관리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고객사에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 중 쿠버네티스 엔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처럼 매니지드 형태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쿠버네티스 구조에서 컨트롤 플레인 쪽 서비스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관리와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컨트롤 플레인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관리해주는 거죠. 그리고 워커노드 측면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건 바로 파드, 서비스, 레플리카셋, 디플로이먼트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버네티스 엔진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컨트롤 플레인 관리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는 어렵고 보안에 대해 많은 고민하는 영역이 아니라 앱을 빠르게 배포하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제 사용자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하여 앱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으며 보다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구성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엔진을 배포하면 우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전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생성하고 가용성 수준을 계획해야 합니다. 즉, 클러스터 노드 배포를 위해 가용 영역을 분산해서 가용성을 높일지 하나의 가용 영역에 배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 위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순서에 따라 VPC, 서브넷, 파일 스토리지를 생성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컨테이너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들을 연구 데이터로 저장하기 위해 퍼시스턴트 볼륨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용도를 위해 파일 스토리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생성되면 워커노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워커노드 추가를 통해 파드와 오브젝트가 배포될 버추얼 서버가 생성되는데요. 이때 앞서 선택했던 위치에 따라 지정된 가용 영역에 생성하거나 존을 선택해서 멀티 에이지로 나누어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 머신러닝을 수행해야 할 경우 CPU보다는 GPU로 워커노드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클러스터 생성 후 미리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고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사용할 서비스 및 파드에서 사용할 컨테이너 이미지를 쿠버네티스 앱스를 통해 관리합니다. 이제 파드가 준비되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자가 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데브옵스 서비스와 연동하여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개발하는 경우 소스 코드를 GitHub나 GitLab에 업로드합니다. 이후 빌드를 통해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고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을 통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저장하고 파드 형태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인그레스를 통해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인그레스를 사용하여 각 서비스의 URL에 따라 어떤 서비스로 전달할지 지정하고 로드 밸런서와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폴리시를 사용하여 외부 및 내부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하면 해당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용 중인 서비스에 대한 미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처럼 쿠버네티스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즈어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VPC와 서브넷을 사전에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워커노드로 사용할 버추얼 서버의 유형, 타입 및 멀티 에이지 위치 선택 시 해당하는 가용 영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퍼시스턴트 볼륨으로 사용할 파일 스토리지도 사전에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하 분산은 로드 밸런서를 통해 수행되므로 로드 밸런서를 고려하고 DNS 이름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쿠버네티스 엔진 구성 순서를 좀 더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엔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IaaS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위치를 지정하여 VPC, 서브넷 및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미리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인프라가 있으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이때 사전에 구성한 VPC,
서브넷 및 파일 스토리지를 선택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구성되면 노드풀을 생성하여 워커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가 구성되면 쿠버네티스 앱스를 통해 컨테이너 이미지를 등록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앱스는 사전에 제공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여 웹 서비스를 구축할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엔진엑스나 아파치와 같은 웹 서비스를 소스 코드부터 컨테이너 이미지로 빌드하고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객이 사용하는 앱 중 라이선스가 필요한 앱은 BYOL 또는 Bring Your Own 라이선스를 그대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파드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앱스를 사용할 때 기존에 존재하는 오픈소스와 상용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이미지 중 선택하여 클러스터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은 쿠버네티스 앱스에서 현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목록입니다. 만약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직접 이미지를 생성하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 배포하면 됩니다. 쿠버네티스 앱스에서는 오픈소스 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술 지원이 필요한 앱도 제공하고 상용 앱도 제공합니다. 제우스 같은 앱은 BYOL로 제공되고 브라이틱스 ML은 소프트웨어 비용이 클라우드 비용에 합산 청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앱을 배포하는 순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앱스에 접속하면 서비스 카테고리별로 이미지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해당 서비스의 스펙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파드 수, CPU 또는 메모리 스펙 등을 지정합니다. 또한 인그레스를 사용할 도메인 등을 지정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배포하면 해당 이미지가 워커노드에 배포되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쿠버네티스 앱스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만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고 별도의 레지스트리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저장하면 쿠버네티스 전체 서비스에서 이 이미지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기본적인 레지스트리 관리 작업인 생성과 삭제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접근 제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되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태그 관리와 버전 관리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사용할 때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미지 취약점 점검입니다. 좋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보안 취약점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 환경에 배포하기 전에 이미지의 보안 취약점을 스캔하고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비스가 노출되기 전에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이미지 관리 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권한 설정을 통해 세부적인 권한 관리가 가능한데요. 또한 사용량 모니터링도 가능하며 레지스트리, 리파지토리, 이미지 태그의 이벤트를 로깅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접근 제어 기능도 제공됩니다. 프라이빗 접근 제어 또는 퍼블릭, 프라이빗 접근 제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프라이빗 접근 제어를 사용하면 프라이빗에서 접근할 자원을 선택할 수 있고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제공됩니다. 퍼블릭 접근 제어를 사용하면 퍼블릭에서 접근할 IP 주소를 입력해야 하고 퍼블릭 엔드포인트가 제공됩니다. 그럼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화면처럼 외부에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경우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VPC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비스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한 트래픽을 쿠버네티스 엔진 쪽으로 전달하죠.
그렇게 되면 쿠버네티스 엔진 쪽에서는 인그레스에 의해 해당 서비스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 매핑도 해당 서비스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서비스와 기존의 VPC, 그리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경우, 매니지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연동하여 쿠버네티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쿠버네티스 내 컨테이너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통해 쿠버네티스에서 동작하는 자원과 리소스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를 살펴보면 단순히 쿠버네티스 서비스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API 게이트웨이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연동하여 머신러닝 서비스인 AI&ML MLOps 플랫폼과도 연계하여 폭넓게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